그 극한이라는 게요, 뭐냐면요,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 우리가 수열 A n번째 항을 찾았지. 그 일반항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n번째 하는 건 유한계라는 거지. 항의 개수가 유한계. 그럼 항이 무한계일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 예를 들어 1, 3, 5, 7 이렇게 가면 이게 n번째 있는 숫자를 우리가 이걸 A1, A2, A3, A4라고 하고 n번째 있는 숫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A n번째 있는 항을 En-1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이거는 1항부터 n번째까지 수열의 규칙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n이 n번째가 아니라 무한대라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거. 이 무한대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야 이거. 그럼 이 수들이 1, 3, 5, 7이 계속 커지겠지 점점. 그럼 이 수는 어디에 어떤 숫자로 변형이 되냐 이거야. 굉장히 커지는 숫자지 그냥. 그런 표현을 우리는 끝까지 보겠다라는 거야. 어디 끝까지. 그걸 극한이라고 하고, 그걸 수학적인 기호에서 리미트라는 단어를 써요. 리미트. 그래서 LR, M만 쓰고, 여기 들어갈 말은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들어오고, 이 일반항 AN에다가 N 대신에 무한대라는 값을 대입해 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다 이 무한대 값을 대입해 봐요. 그럼 2 곱하기 무한대 마이너스 1이지. 야, 무한대가 2 곱해도 무한대지. 거기서 빼기 1 했다고 무한대가 아니야? 그래서 그 결과는 커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정한 숫자에 가까워질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값을 왔다 갔다 할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걸 우리는 앞으로 일정한 값에 다가가면 알파의 값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우린 이걸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렴. 어떤 즉 알파에 가까워지는 값이다. 가령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커지므로 얘는 무한대 값으로 발산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발산. 얘는 계속 커지니까 이런 값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하고요. 또 양의 무한대로 커지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즉 극한이란 어떤 수열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가까워질 것이냐 아니면 한없이 커질 것이냐를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없이 커지는 것들을 발산이라고 하고, 일정한 숫자에 다가가는 값을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고, 이때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극한 값이라고도 합니다. 극한 값. 이게 극한에 대한 표현법이고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런 숫자를 한번 볼까? 이런 수열은 2분의 1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럼 이건 무한대로 가면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 분모만 계속 커지고 있지. 분자는 그대로지. 그럼 이 숫자는 의미 뭐야? 뭐에 가까워? 0에 가깝지. 얘는 0.5, 0.3, 응? 0.2 얼마, 0.2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 0은 아니지 근데 0이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뭐야? 0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수렴이라는 말은 0이 된 게 아니라 0에 가까워진 거야. 알았어? 그거를 다른 말로 0을 극한값이라고도 한다고. 극한의 표현법 먼저 알겠니? 그럼 만약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어떤 일반항을 극한값으로 조사하라 이랬어. 그러면 3은 그냥 3이야, 그치? n분의 1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수야? 0에 가까워지는 수지. 그럼 3에다가 0. 얼마를 더해도 결과는 어찌됐건 전체는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3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3은 아니지 근데 3에 가까워진 거라고. 알았어요? 우린 이 3을 극한값이라 한다. 수렴한다고 하고. 알겠니?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3 쓰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가 있으니까 이건 극한값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알았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봐봐. 이거 개념하고, 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일반항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거야. 얘가 1이면 얼마니? n이 1일 때 마이너스 2죠. 그래요? 2면 얼마니? 4예요 4. 그 다음에 3이면 얼마니?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1로 하자. 그냥 뭐 보여주는. 1이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2면 얼마니? 1이죠. 1이면 얼마? 3이면 마이너스. 반복되지. 이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동, 파동을 일으키지. 이게 만약에 x값이었다면 x축, 이거 함수라고 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라고 해봐요. 지수함수의 정의역이 n일 때 1 들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들어가면 1이지. 그럼 함수값은 y축이 여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찍히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진동하는 모양을 그리지?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거는 우리 수렴한다고 하지 않고요. 진동한다고 해요. 진동. 그리고 다른 말로는 발산. 진동하는 것 또한 발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동이라고 모두 다 발산이냐? 자, 마이너스 2의 n승 같은 경우에도 발산 맞죠? 1 넣으면 마이너스 2. 2 넣으면 플러스 4. 점점 더 커지는 발산이지, 이렇게. 선생님 발산이 뭐였죠? 한없이 커지고 일정한 값에 다가가지 않는 거. 오케이? 근데 진동이야, 얘도. 이렇게 생긴, 이렇게 커지는, 파동이 커지는 진동이지. 이 수열도. 그럼 진동이라고 다 발산이냐?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 일반항이면 얘는 1 넣으면 얼마니? x축이 있다고 쳐봐. n축.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2 넣으면 4분의 1이지. 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4분의 1은 이쯤이야. 점점 좀 어때? 이렇게 생긴 진동인데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진동이? x축에 달려고 말랑말랑하지? x축이라는 건 함수값으로는 0을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것도 진동은 진동이나 0에 가까워지는 진동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렴이라고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동의 경우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막 커지는 진동, 일정하게 진동, 조그맣게 가는 진동. 이것 또한 우리는 수렴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리고 뭐 수렴 발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얘기했어요 이미.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극한값을 조사하라 그러면 이 수열의 n 대신에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가 603번 문제인데요. 이거 하나만 풀게. 봐봐.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게 일반항이죠. 그래서 이 일반항에 n에다 무한대를 넣어봤어요. 근데 무한대가 되고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1이 됐지. 그럼 전체는 무한대지. 분자도 무한대지. 그러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다가가고 있는 수열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약분되냐? 아니지.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을 좀 변형시키겠다고, 이 모양을.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분모의 최고 차수, 2차지. 그거를 가지고 분모가 기준이냐? 분모의 가장 높은 게 기준이야? 걔를 분모와 분자를 나눠봐. 그러면 얘를 다시 바꾸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n 제곱분의 1 이렇게 바뀌지. 그래? 그럼 분자는 똑같이 여기 나눴으니까 여기도 나눠야 돼? 나눠봐. 2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랑 똑같은 말이네? 이게 3이지? 그럼 얘를 다시 통분해서 번분수 계산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얘 통분해봐. 그럼 얘 다시 나오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은 외양같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으로 나오니까 구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고, 이걸 가장 높은 차수로 분모와 분자를 나눴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졌어. 왜? 바꾼 다음에 n 대신에 무한대를 넣어보니까 얘는 무한대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0에 가까워지는 수지. 그 0 취급하고 얘는 0 취급하는 거야. 그치? 그럼 좁아. 0 취급하고 좁아. 0 취급 있으나 많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 수열은 2분의 3이라는 거에 계속 가까워지는 수열인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3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땐 모르는 걸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야.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무한대지 똑같이. 그래? 그럼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나누라고 했지? 분모의 가장 큰 게 누구야? n제곱이지. n제곱을 나누니까 얼마야? 2 플러스 n분의 1 더하기 뭐야? n제곱분의 1이고 얼마야? n분의 1이고 n제곱분의 1이죠. 그랬더니 얘가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니까 얘가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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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지. 그럼 2분의 0에 가까워지는 수지. 얘는 2분의 1 아니에요? 왜 2분의 1이야? 0에 가까워졌잖아. 그럼 2분의 0이잖아. 2분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지. 이걸 0 취급하지. 우리는 2분의 0은 0이라고 하지. 0에 가까워지는 수인 거야, 이건. 그래서. 어때? 좀 정리가 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시작이 항상 중요한 거야. 시작만 잘 버텨. 얘는 똑같이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또 나눠. 뭘로 나눠? 분모의 가장 큰 차수로 나누라고. 분모가 n이 가장 크니까 n으로 나누니까 1 되네. 그 다음 여기는 n분의 1이 되네. 여기는 n으로 나눴더니 3n 맞네. 1 되고 n분의 1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얘 통분하면 다시 얘가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니까 무한대 치니까 여기서 0으로 사라지는 값이지. n 대신에 무한대 대입하니까 0으로 사라지지. 그럼 1분의 3n 더하기 1이지. 여기다 무한대 정마 한없이 커지지. 그 얘는 뭐라고 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수렴값이 없다고. 알았어요?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쉽죠? 그 분자에 있으면 다 분자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분자가 아닌 무한대? 분자에 n이 그 여기 상수만 생기면 커질 수밖에 없잖아. 네가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n 대신에 무한대 대입해봐. 커지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푸니까 나누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n제곱과 n제곱 차수가 높은 게 가장 똑같지. 그럼 얘는 n제곱으로 나누잖아? 가장 높은 걸로 나누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사라지겠지. 분모에 n이 남으니까. 그럼 얘네들은 개수만 남겠지. 그 차수가 똑같으면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야. 그냥 2분의 3. 얘는 밑에가 더 크지. 그러니까 0이야. 얘는 위에가 더 크지. 그럼 무한대야. 답이 세 가지예요? 답 세 가지가 아니라 어차피 이건 무한대 값이 나오는 걸 어떻게 빨리 알아보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니까. 어차피 n을 나눠봤자 분자에는 n이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는 어차피 분모가 크잖아. 그럼 n제곱으로 나누면 얘네들은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에 n이 남아있으니까 분모만 커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분모만 커진다면 0에 가까운 수잖아. 근데 이놈은 0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요. 그래 세 가지 경우지. 값이 있다면. 얘는 차수가 똑같지? 그럼 2분의 3이지.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차수가 똑같지? 전개하니까 개수만 보는 거야. 최고 차수. 얘 개수는 얼마야? 6. 얘는 마이너스 30. 답은 마이너스 6분의 30이야. 답은? 당연히 약분해야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이걸 원래 다 전개해서 최고 차수를 가지고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지? 얘는 보나마나 뭐겠냐? 딱 봐도. 땅. 얘는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일까? 플러스 무한대일까?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왜냐면 2차가 마이너스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까지 순서도 복습하시고 수학적 기납도 복습하시고 수열의 극한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수열의 극한 아예 끝내버리겠어요. 일찍 끝내는 이유는